연골 주사가 꽤 효과가 있다가 최근에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DNA 주사를 해보는 건데, 연골 주사 저 계속 맞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DNA 또 맞는 거는 거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꿔서 PRP 주사를 아예 종류를 바꿔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자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준입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시면 먼저 AI에게 이제 증상이나 치료법을 먼저 물어보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AI에게 할 법한 질문을 직접 던져보고 답변이 어디까지 맞는지 정형외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69세 여성이고 2022년부터 양쪽 무릎 통증이 시작됐어요.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무릎은 3, 4기 관절염이고 왼쪽은 2기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4년간 연골 주사 맞으면서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는 중이었는데 최근 맞은 연골 주사의 효과도 얼마 안 가고 다시 무릎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사를 오래 맞다 보니 내성이 생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주사의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의학적 근거로는 연골 주사에 내성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관절 연골이 더 많이 닳고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해지고 뼈끼리 부딪히는 정도가 커지면 주사가 윤활 역할을 해주더라도 통증을 충분히 줄여주기 어려워집니다. 완전히 깔끔한 정답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병원을 자주 오가기가 쉽지 않아요. 연골 주사 말고 스테로이드 주사, PRP 주사, DNA 주사 등등 다양한 주사가 있는데 이런 주사들은 연골 주사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주사들로 바꾸면 효과가 더 오래 갈까요? 이것도 사실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해줬는데 이 표가 완전히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딱 환자분들이 이해하실 정도의 소견으로 이렇게 써준 것 같습니다. 연골 주사, 효과 지속 기간 수개월, 윤활 작용, 충격 완화. 스테로이드는 염증 줄이는 거, 수주 수개월.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렇게 수개월까지 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뭐 1, 2주 정도, 그 정도 단기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PRP 주사, 혈소판 성장인자 이용.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관절염이 심한 4기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비용이 비교적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 정도 얘기인데 사실은 PRP 주사는 장기적으로 봐서 연골이 좀 나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에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친구는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줍니다. DNA 주사, 염증 완화 및 조직 회복 도움, 개인차가 큼.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다 크죠? 저는 뭐 주사 제제를 선택을 할 때 일단 환자분들이 딱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골주사가 제일 비용도 저렴하고 한 10년, 20년간의 데이터가 쌓여서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는 연골주사를 써보는 거고 저한테 오셨는데 저 연골주사 맞아봤는데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DNA 주사나 PRP 주사나 이거 다음 옵션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연골 주사가 꽤 효과가 있다가 최근에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DNA 주사를 해보는 건데 연골 주사 저 계속 맞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DNA 또 맞는 거는 거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꿔서 PRP 주사를 아예 종류를 바꿔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제 상황에선 어떤 주사가 제일 효과적일까요? 오른쪽은 3, 4기, 왼쪽은 2기로 상태가 다른데 같은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릎마다 다른 주사를 고려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양쪽 무릎을 같은 관절염으로 보기보다는 따로따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관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있겠죠. 이걸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얘의 결론을 뭐라고 내렸을까? 오른쪽은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 왼쪽은 관절 기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치료. 요렇게 맞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게 어느 거를 맞아라 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잘 없네요.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고 많이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궁금하죠. 궁금한데 솔직한 얘기로 그런 디테일한 건 아직은 좀 답이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알고 싶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 나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 전에 뭔가 사전 공부 좀 하고 가고 싶다. 이럴 때 AI가 참 좋은 것 같고 자기 상황을 막 넣은 다음에 이 치료법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보기에 와 멋진데 이런 답을 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PRP 주사가 있다라고 하던데 스테로이드 주사 수준으로 통증 감소 효과가 좋다던데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건가요? PRP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지만 최신이라서 무조건 더 좋은 주사는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에겐 도움이 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오른쪽 3사기, 왼쪽 2기인 경우에선 PRP의 장단점을 알고 선택하세요. 환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연골이 다시 생겨나나요? PRP가 다른 연골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가장 환자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고요. 자, 5번째 질문. 4년 동안 계속 연골 주사만 맞아왔는데 이렇게 한 가지 주사를 오래 맞아온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PRP나 DNA 주사 같은 다른 주사를 바꿨을 때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걱정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4년 동안 연골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PRP나 DNA 주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를 의학적으로 딱 검증을 하려면 누군가는 4년간 연골 주사를 쭉 맞다가 PRP 주사나 DNA 주사를 맞고 누군가는 아무 주사도 안 맞고 PRP나 DNA를 딱 맞았을 때 그럼 이쪽이 낫다, 이쪽이 틀렸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거는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제 나이와 상황,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무릎의 건강관리 팁은 뭘까요? 3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와, 궁금해요. 저한테 이 똑같은 질문 3가지를 추천해 준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1번은 과도하게 무리하지 마세요. 많이 쓰시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활 패턴을 좀 과도하게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삼가하세요. 2번은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면 수술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산길이나 등산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평지 걸으시고 수영, 자전거 타는 거 하세요. 이게 제 답변입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세요. 요게 제가 운동하라는 거랑 비슷하네요. 2번째, 농사일의 자세 영향을 바꾸세요. 제가 1번으로 얘기했던 거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3번, 주사만 반복하지 말고 수술 시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세요. 병원 가보란 얘기죠. 자기 나이나 상황들을 조금 더 잘 얘기해주면 이 친구도 이렇게 쓸만한 대답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 진짜 이게 수술이냐 뭐냐 이거를 결정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줬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제가 환자분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로 다양한 정보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다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아니면 이분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3기도 단계가 미세하게 느낌이 있습니다. 3기지만 되게 아프게 생긴 3기가 있고 3기지만 이 정도 갖고 아플까 싶은 3기가 있는데 굉장히 통증이 예민하시고 약간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가령 3기인데 좀 얌전한 3기야. 수술하고 나면 그 불편감 때문에 만족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하면 안 되고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자분이 이 정보를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는 여기서 많이 얻고 가시되 마지막 결론은 개개인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주사를 계속 맞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행 정도와 생활 환경, 치료 목적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